안녕하십니까. 사사로운 경제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중계한 캐스파컵이라는 방송 보셨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도 아니고 게임 대회를 중계했는데 온라인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결승전 대진이 확정되자 커뮤니티가 뒤집어졌죠. 바로 얼마 전까지 T1의 영광을 함께했던 제우스, 구마유시 선수가 한화생명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인 T1을 상대로 결승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우승컵을 두고 싸운다. 이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헐리우드 작가도 못 써내는 각본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글로벌 OTT 공룡들이 왜 하필 게임 방송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 미친 서사와 확실한 흥행성에서 확실한 비즈니스 기회를 그리고 미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고 구독을 해서라도 보겠다는 게 증명된 시장. 미디어 기업들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기회는 없겠죠. 오늘 드릴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한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조 단위의 자본이 오고 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애들이 오락실 게임이나 하는 게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냐? 그거 다 한때 유행 아니냐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재테크 시계는 1990년대에 멈춰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우스 클릭 하나로 움직이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직원은 딱 5명입니다. 그런데 이 팀이 움직이면 전 세계 1억 명이 생중계를 보고 이 팀의 리더가 쓰는 마우스, 키보드, 심지어 마시는 물까지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웬만한 코스닥 상장사 시가총액을 가볍게 넘어서는 경제 가치, 바로 e스포츠,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롤드컵 이야기입니다. 2026년 지금 롤드컵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의도 증권가가 왜 들썩이는지, 왜 당신의 아들딸이, 아니 어쩌면 당신의 직장 동료 김 부장님이 주말 밤마다 이 게임에 몰입하는지 오늘 아주 사사롭지만 뼈 때리는 돈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딱 2가지는 확실히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도대체 저게 뭔데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고, 둘째, 앞으로 10년 엔터와 미디어 산업의 자본이 어디로 흐를지 그 물길이 보이실 겁니다. 생존을 위한 경제 근육, 지금부터 키워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40대, 그러니까 80년대생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학교 끝나면 가방 던져두고 PC방으로 뛰어가서 야, 한판 붙자 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임요환 선수가 드랍쉽을 쓰는 걸 보며 환호하고 홍진호 선수가 준우승할 때 같이 아쉬워했던 그 시절요. 갑자기 왜 추억 이야기를 하냐고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롤의 인기,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 규모의 뿌리가 바로 우리 스타크래프트 세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10대, 20대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프로리그 티켓 값이 웬만한 뮤지컬 뺨치는데 매진되고 수십만 원짜리 유니폼이 없어서 못 팝니다. 이 소비 누가 주도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경제력을 갖춘 3040 세대입니다. 예전엔 부모님 눈치 보며 몰래 게임하던 세대가 이제는 부모가 됐고 팀장이 됐고 임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가 주말에 야구 중계 보듯이 그냥 자연스러운 스포츠이자 문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탄탄한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단행하는 겁니다. 아,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구나. 강력한 소비력이 받쳐주는 시장이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럼 판이 얼마나 커졌는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골드만삭스와 글로벌 게임 시장 조사 업체 뉴주가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2020년 이후로 글로벌 e스포츠 시청자 수는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해서 2025년 기준 이미 6억 명을 넘었습니다. 6억 명이라니 감이 잘 안 오시죠? 미국 인구 전체가 2번씩 보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 롤드컵 결승전 동시 시청자 수는 1억 명을 가볍게 찍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과 맞먹거나 어떤 지표에서는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한국의 위치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우리가 수출 강국이라고 하지만 문화 콘텐츠, 특히 보는 게임 시장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성지입니다. 축구 보러 영국 가듯이 롤 보러 한국 오는 외국인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 중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합니다. K-POP,
K-드라마가 난리라고 하지만 금액으로만 따지면 게임이 압도적인 1등 효자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롤 열풍은 3040 세대가 닦아놓은 문화적 인프라와 구매력, 그 위에서 폭발한 7020 세대의 디지털 화력,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이라는 브랜드.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서 만들어진 초대형 경제 태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서 있습니다. 이 산업에는 다른 제조업이나 스포츠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슈퍼스타 한 명이 전체 시장의 판도를 좌지우지한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인적 자본의 극대화라고 부르는데요. 페이커 선수는 그 교과서적인 예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게임만 하는데 연봉을 얼마나 받냐고요? 구체적인 액수는 대회비지만 지난 2023년 중국 구단이 제안했던 연봉이 약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0억 원 규모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북미에서는 백지수표를 내밀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페이커 선수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한국에 남음으로써 창출되는 경제 효과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티켓과 유니폼이 팔립니다. 하지만 페이커 선수가 우승을 하면 그가 사용하는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같은 하드웨어 장비 시장 전체가 요동칩니다. 일종의 낙수 효과가 제조업 전반으로 즉각 퍼져나가는 것이죠. 실제로 특정 브랜드의 마우스는 페이커 에디션이라는 이름이 붙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게이머들에게는 그 장비가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움직이는 기업으로서의 면모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T1 사옥과 굿즈샵은 이미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명동이나 경복궁이 아니라 유니폼을 사러 강남으로 옵니다. 방문 고객의 60% 이상이 외국인이고 이들은 단순히 유니폼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상권에서 먹고 자고 소비합니다. 페이커라는 IP 하나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앵커 스토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디지털 굿즈의 판매 수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페이커 선수를 기념하는 일명 아리 스킨 패키지가 출시되었을 때 가격이 무려 5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데이터 쪼가리가 무슨 50만 원이냐 하겠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며 매출 추정치만 수백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e스포츠는 단순히 관람료만 받는 게 아니라 고부가 가치의 디지털 상품을 생산하는 첨단 제조업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팬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개최 도시는 어떤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지난 2023년 롤드컵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e스포츠 관람객의 객단가, 즉 1인당 소비 금액이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고가의 티켓값, 장기 숙박비, 그리고 대량의 굿즈 구매까지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엽니다. 경기가 토너먼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에 최소 1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체류합니다. 호텔과 요식업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VIP 손님인 셈입니다. 2026년 롤드컵 개최 도시 역시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숙박업소 예약률이 평소 대비 200%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MIC 산업의 확장판이라고 봅니다. 국제회의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잘 키운 e스포츠 대회 하나가 지역 경제에 떨어뜨리는 현금이 훨씬 더 즉각적이고 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는 건 알겠는데 정작 게임단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SKT, KT 같은 대기업들은 왜 엠미티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한화생명의 사례입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화생명의 스포츠는 T1의 핵심이었던 제우스 선수를 영입한 것도 모자라 프랜차이즈 스타인 구마유시 선수까지 전격 영입하며 경쟁팀의 심장을 자본으로 사들였습니다. 단순히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닙니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T1의 서사와 팬덤을 흡수한 것입니다. 특히 금융기업인 한화생명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돈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미래 고객 확보와 브랜드 이미지 선점에 있습니다. 지금의 10대와 20대는 기존 미디어로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 화면 속 승리하는 선수의 유니폼에 박힌 로고는 다릅니다. 한화생명이나 우리은행 같은 금융사들이 수백억을 베팅하는 건 여러분의 첫 번째 금융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e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들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마케팅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교육시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를 제2의 페이커로 키우고 싶습니다라며 학원비를 결제하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학원계는 입시와 프로 데뷔를 위한 e스포츠 전문 아카데미가 선급 중입니다. 게임이 단순한 놀이를 넘어 하나의 진로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은 법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는 특정 인물 1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구조입니다. 페이커 선수의 가치는 대단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한국 e스포츠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그가 은퇴한 이후에도 전 세계 팬들이 지금처럼 열광할까요? 냉정하게 말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부의 위협도 거셉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게임을 석유 이후의 미래 먹거리로 지정하고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재와 인프라가 유출될 가능성,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구단들의 만성 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롤드컵, 누군가에게는 그저 게임 대회일 뿐이겠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거대한 경제의 용광로입니다. 3040 세대의 지갑과 1020 세대의 열정이 만나고 기업들의 미래 전략과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자녀분이 혹은 조카가 롤 방송을 보고 있다면 게임 좀 그만해라 라고 잔소리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 선수가 입은 유니폼은 어느 회사 거지? 저 대회에는 어떤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니?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경제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경제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사사로운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